이 편에서는 답사뿐만 아니라 주제와 관련해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 관련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통해 LA가 어떻게 문화예술을 활성화하며 이로 인한 이익을 어떻게 극대화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앞으로의 서울시 문화예술에 유용한 참고 사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로스앤젤레스의 비영리 조직 다운타운 아트워크의 케이팅과 캐롤 스탠리와의 비대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다운타운 아트워크는 2004년부터 한 달에 한 번 다운타운의 메인 스트리트와 스프링 스트리트를 따라 지역 갤러리와 아티스트 스튜디오가 협업하여 아트워크라는 무료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갤러리들이 그림을 판매하는 장소뿐만 아니라 그림 감상을 위한 공간으로 인식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는 매달 새로운 갤러리 지도를 만들어 아티스트 정보와 작품 위치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SNS 활동을 통해 주요 정보를 제공하며 신뢰를 구축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운타운 아트워크는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큰 장소를 임대하고 예술가들에게 공간을 제공하여 작품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갤러리 투어 프로그램을 통해 작품 구매를 돕는 활동도 진행 중입니다. 또한 이 단체에서는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예술과 관련한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과의 협력은 원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충분한 지원금을 받지 못해 국제미술협회와의 협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조사와는 달리 공공기관의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다운타운 아트워크가 갤러리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예술가들을 위해 그들의 작품 홍보와 판매 방법을 교육하고 이를 펼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며 지역 사회와 다양한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소외된 계층을 포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던 인터뷰였습니다. 데이터 분야 전문가이신 USC 김선호 교수님과 예술 분야 데이터 관련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LA가 아트허브로 부상하고 있는 현상을 정보기술 분야에서의 부상과 젊은 부자층의 증가로 인해 현대 예술 분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미국의 미술관과 갤러리와 관련된 많은 데이터를 소개해 주셨는데 아치스 갤러리 데이터베이스에서 갤러리의 위치와 수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LA의 문화예술 공간의 큰 증가폭을 확인하였습니다. 정보기술을 이용해 문화예술 공간의 경쟁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질문하였는데요. 사람들이 어떻게 문화예술을 소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 수집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온라인 예술 플랫폼과 디지털 아트에 대한 이용자 데이터 분석을 통해 예술 트렌드를 파악하고 관람객의 요구를 이해하여 문화예술 공간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제안하셨습니다. 김선호 교수님과의 인터뷰 이후 예술가 데이터와 관련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느껴 LA의 예술가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측면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게시하는 로스앤젤레스 아티스트 센서스의 관계자인 타디아나 버언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예술가들의 입문통 계약적 정보와 예술 활동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예술가들의 다양한 그룹 간 격차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예술가들의 경제적 상황, 예술 활동 경험, 예술가 커뮤니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집한 데이터를 시각화 및 공개 토론을 통해 공유하고 신문 또한 만들고 있었는데요. 직접 신문을 보여주시며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예술가들의 생각과 경험을 이해하며 예술 활동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5년 단위로 큰 규모의 조사를 진행하며 주로 예술가들이 모여 자원봉사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비영리단체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정부나 공공기관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현실을 들었고 연구 진행 시 필요한 정부 지원에 대해 질문했을 때 재정적인 지원을 가장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정부와 예술가들이 직접적으로 협력하여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을 제안하셨습니다. 예술가들이 직접 자신들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기존의 예술 관련 데이터와는 다른 상당히 신선한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예술가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음을 명확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LA 카운티 예술 및 문화부서는 예술과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예술과 문화 단체 지원, 보조금 제공, 문화 이벤트 주최, 문화 정책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다양한 부서 중 공공예술 부서의 팀장인 그레이스 라미레자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예산 업무를 담당하시는 GASTON과의 인터뷰를 통해 LA 문화예술의 전체적인 예산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의 문화예술 정책들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시행 중인 정책 중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작가들의 예술적 교육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예술적 능력과 작품들을 클라이언트들에게 어필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을 활발히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계약은 어떻게 하는지, 작품을 어필하기 위해 발표는 어떻게 하는지 등을 교육한다고 합니다. We're looking to launch PAID, which means Public Artists in Development. Three different types of programs within PAID. One is the Artist Council, and that one is we invite professional artists who have also been underrepresented. They sit down with us, they look at our policies and procedures, how we do artist calls, and they tell us, you know, they make recommendations and give input on what the challenges that they see with our work, right? That's one. The other one is professional development, where we teach, through virtual, as many artists as possible about different things to learn about public art. As I said, the fabrication one. Then there is an apprenticeship program where we will select up to 10 artists, I believe, that will be handheld through a process of civic art phases. So you start off with your proposal at a selection meeting, and you go all the way through the installation of the artwork. Okay, so that's going to be 2 years of a training, depending on the site, of course. You need to always include your communities from the very, very beginning. If you want something to be cared for, if you want stewardship, if you want identity of a place, you have to start with your community. This is what I keep learning every single time. I am surprised. We have what's called a creative strategist. It's like an artist in residence program, but essentially hiring an artist, like a public engagement artist, to be embedded in with another county department. So whether it's public works, we had one with the registrar recorder who does all the voting, and helped work with the staff at those organizations to think about their work in a different way and do a project with them. So like the registrar recorder, there was different campaigns for engaging youth in voting. We did one with public health, talking about domestic violence, and we had the artist interview these domestic violence survivors, and then work with them to get their stories, and they published a book. It's a really interesting idea in a way. An artist can bring the sensitivity to a subject like that and suggest something and able to work with people, whereas government administrators, well, many very capable. 또한 예산과 관련해 흥미로운 정책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With percent for art ordinance, art in public spaces, and architecture. These are all the same program. So what that means, that what these programs are is 1% of design and construction dollars that go into a building are allocated to the creation of an artwork. So that's where we get our money from. There's a lot of limitations. Right now, even though we get 1%, we can't do anything more than $1 million. So we're looking to change this. That is what I'm looking to do, to remove the cap. Big Los Angeles County, the budget this year is $46 billion. That's for the county altogether. Our budget as arts and culture is about $30 million. We put out about $8 million in grants every year,
So those are for nonprofit organizations, just general operating support. We support an internship program where we hire 228 interns every year. Quite large. It's quite large, and we embed them in cultural facilities for real work experience, and we pay them. So there it's 228 paid, it's 400 hours total, so they can spread it out or they can do it all in like 10 weeks. So that's one. We have another grant that we do, which is for organizations that are not arts organizations, but are using arts to further the mission. So like a social service organization who's really focused on child hunger or something like that, but using arts to spread the message or to work with clients to get a more effective end result. So, and then we work with school districts. So we're giving about $8 million out every year. Staffing is a huge part of our budget. We're a staff of 51. That eats up $10 million or something like that. Just kind of other services that are going on. This is the Civic Art, which we talked about. We have an arts education division, Yes. and they support school districts. We also have been doing in recent years, what they call it Arts for Justice work, where we're working with youth who are either in facilities like probation facilities because they've committed crimes, but we're working with them to do arts programs so that they're working on something to enrich themselves and just be a positive influence. That's a lot of work that we're doing right now, and some of that happens in the community too. So in communities where they possibly could get in trouble with the law, we're offering programs so that there are things that they can do. And that's money that comes from the state that we use to pass on. 이외에도 크고 작은 인터뷰들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다양한 관점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이수 갤러리를 운영하시는 데이비드 리 관장님과 인터뷰 진행했습니다. 이수 갤러리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아닌 우리의 것을 공유하는 문화 공간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 문화재 보존을 위해 힘쓰고 계셨으며 문화재 홍보 부족을 지적하셨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 자연스럽게 노출시키기, K-팝 스타들과 협업하기 등 K-컬처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 방법을 제안하셨지만 이는 일시적일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관장님은 깊은 경험을 바탕으로 LA의 강점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LA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으로 이루어져 다양성과 개방성이 미술 작품과 전시에 반영되어 있으며 기증 문화로 형성된 높은 수준의 문화예술 공간이 많다고 합니다. 한국 역시 다양성과 개방성을 가져야 하며 기증을 자연스러운 문화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청과도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시행 중인 정책들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양한 부서 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는데 예술 부서와 며칠 전 미팅을 게티 센터에서 가졌던 경험을 말씀해 주시며 도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예술을 자연스럽게 녹일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해 고안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방송기자 및 작가이신 황상호님의 도움을 받아 다운타운을 답사하며 벽화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길거리 예술은 불법성을 바탕으로 하지만 LA에서는 예술로 인정되어 2002년부터 시의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벽화를 그릴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는 작가들의 작품을 마치 도시인 것처럼 도시가 품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기업들과 협업들도 진행되었으며 올림픽 전에는 길거리 예술가들을 채용하였다고 합니다. 작품의 주제는 대부분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에 표현의 자유로움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벽화 말고도 거리를 다닐 때 로컬 작가나 예술가들의 이름을 딴 거리들을 볼 수 있었는데 LA는 이들을 크게 칭송해준다고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도시를 대표하며 도시를 돕고 다시 도시가 이들을 돕는 상생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먼저 LA의 미술관과 갤러리를 방문하며 가장 강하게 느낀 점 중 하나는 이들이 도심에서 휴식과 교류의 장소로서 기능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공간들은 미술에 부담 없이 접근하고 예술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서울에서도 이와 유사한 미술 공간을 일상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아트위크와 같은 협업을 통해 갤러리의 위치 등을 안내하는 지도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갤러리가 예술 작품을 구매하는 장소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술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인식되도록 하는 정책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상업적인 목적 외에도 실험적인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이 예술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미술관과 같은 예술 공간의 조경과 환경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장소들은 미술 작품 자체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서울을 글로벌 자산을 끌어오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내 작가들을 국제 무대에 알리고 지원하는 노력과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홍보하고 계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예술의 다양성을 촉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작가들을 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리즈 서울과 같은 행사를 최대한 활용하여 유명 작가와 작품을 한국으로 유치하고 그들이 한국에서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문화와 예술을 일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미술관과 갤러리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불어 국내 작가들을 국제 무대로 발굴하고 글로벌 아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서울을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하고 주민들이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도시와 글로벌 자산을 끌어올 수 있는 도시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